자, 오늘 11월 10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한국경제TV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 와우넷에서의 강준혁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 할인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1개월도 할인이 되고 2개월도 할인이 진행이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이용하셔가지고 방송 같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강준혁이니까. 자, 그러면 왜냐하면 강준혁이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제는 오전 방송은 일단은 좀 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후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변곡점 근처까지 시장이 좀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간선거 이번에 결과가 아마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큼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원래는 거의 뭐 공화당이 장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보랏빛 물결이다. 원래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보라색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어찌되었던 뭐 시장 안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 많이 펴고 있는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 뭐 재정 지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게 레드 물결이 완전히 일어나지 못했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로,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던 사람들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죠? 원래 이게 보면은 전부 다 친환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친환경에서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이전에 이제 화석연료 쪽으로 턴하셨던 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데 트럼프가 밀던 분들이 좀 많이 떨어졌고, 폭스 뉴스 보면은 뭐 얘기가 이제 트럼프에서 다른 분으로 완전히 이제 뭐 선회하는 그러한 부분의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시장이 악재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도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이 거의 뭐 지금 저항선 근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장 조정이 조금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선 근처에 와 있다고 시장이 무조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코스피 시장은 우리 어제 이제 봐드렸습니다만은, 저녁에 일단 봐드렸습니다만, 단기적인 추세 부분만 일단 이탈이 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어제 첫 번째 지지 라인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어제 이제 이렇게 돼 있었을 때죠.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첫 번째 지지 라인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2400포인트가 일단 안 깨지면 그게 뭐 무리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코스피 시장의 저점은, 코스피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의 저점은 2390포인트 정도, 2391포인트인데, 제가 어제 91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심리적인 지지선, 저항선까지 체크를 해서 보는 게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2390포인트 이탈이 되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390이 깨지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현금과 주식 비중의 조절 자체가 조금 필요할 수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2390포인트 단기 저점으로 보고 전략 잡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보면은 뭐 같이 빠집니다. 그렇죠? 같이 빠지고 있는데, 얘는 지금 60분 봉상 저점은 살짝 쿵 깨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네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오늘은 그냥 여기를 더 한 번 더 깨지 않으면 일단 좋은 거고, 오늘 반등을 할 때 코스닥은 반등을 할 때 반등 시에 얼마 위로 올라서 줘야 되냐 하면은 714포인트 돌파한 차 여부 체크합니다. 코스닥은 이전에도 얘기를 했는 것처럼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자체가 흐름이 좀 달라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자체가 흐름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야 뭐 이전에 저점 부분 벌써 돌파를 해서 한참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단기 추세 전환이 11월 8일 날 나왔어. 그쵸? 11월 8일 날 일단 나왔고, 지금 돌파하고 난 다음 바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요것만 안 깨져도 관계가 없긴 하네요. 703포인트만 안 깨져도 되긴 하네요. 그쵸? 714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일단 체크를 하고, 아래쪽으로는 703포인트 이탈 여부 체크, 콜. 자, 채팅창에 703이라고 치시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할 때 배웠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만 안 깨지면 시장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간선거가 끝이 났는데 뭐 시장 안에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중간선거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중간선거 그 기준 자체를 일단 보다 보니까 대부분 경기 침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 부분도 일단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시장은 오늘 잘 버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거래가 조금 동반이 되고 있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쪽으로 오늘 거래가 한 28% 정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데 음봉입니다. 그렇죠? 음봉인데 크게 뭐 의미 자체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삼성 SDI 쪽으로 지금 뭐 좀 거래가 한 28%, 현대중공업 쪽으로 거래가 한 23%. 현대중공업은 지금 갭으로 빠졌다가 반등하는 거래량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은 계속 갑니다. 제가 포스코 케미칼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많이 올라서 못 가는 건 아니고, 오늘도 시장이 좀 불안한 가운데 뭐 강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S오일 밀렸다가 반등을 바로 시작을 해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군들 강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설주 관련돼 가지고도 강세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묘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애가 바로 HMM입니다. HMM은 이게 물동량 증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일반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사실 HMM이라든지 대부분의 해운주들은 중국 경기하고 좀 관계가 깊어요. 중국 경기라고 치시고, 왜냐하면 전 세계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가 요즘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 봉쇄가 풀린다라는 기대감, 내년 3월 정도 되면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선택을 해서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밀어붙이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이 드니까, 물론 이제 지금 기술적 반등이긴 해요. 요번에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정도까지 노려줄 수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거든요. 이전에 한번 우리 회원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한번 해드렸는데, 기술적 반등 노리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하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일단 기억은 해 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우리 금융지주라든지 금융주들 일부 일단 매수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으로도 매수에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뭐 강세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나타나고 있네요. HMM 쪽으로 거래가 조금 더 세게 붙나요? HMM 쪽으로 거래가 조금 더 세게 붙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가 좀 붙네요. 이게 시장에 악재가 있고,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올라가. 보통 우리 시장의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시장 안에서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좋은 내용이 있는 종목들만 공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생각해도 이건 나쁜 내용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의미가 있긴 합니다. 참고나 하시고 흐름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LG 디스플레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요거
요거죠, 그쵸? 요거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어요. 그쵸? 지금 얘도 사실은 뭐 기술적 반등이긴 한데, 일봉상으로 기술적 반등의 추세를 전환을 시키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아요. 어제도 그래서 오전 방송을 좀 못했는데, 목이 계속 안 좋습니다. 요 가격권을 돌파를 하면은 이중바닥 치는 거 보이시죠?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면서 뭐 주식에 대해서 수익도 나고 뭐 이렇게 원금도 회복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랑 같이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눈을 틔울 수 있는 거죠. 눈을 틔우면 수익이 보입니다. 시장 안에서 종목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장이 말을 안 하니까 눈으로 이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눈으로 대화를 하는 건데 요렇게 딱 보니까 딱 보이시죠? 그렇죠? 보인다. 2번 한번 하게 해 주시고, 아, 요거 돌파하면 이중을 치는구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쪽에서도 중국한테 막 몰리고 있는 모습이고, OLED도 중국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나 OLED라든지 하는 부분이 대부분 가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전에 코로나 때 TV라든지 하는 부분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쪽의 매출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굉장히 많은데, 악재가 그렇게 많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부분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라든지, 요번에 유럽에서는 중국을 많이 찾아가는 것 같던데, 사실은 유럽에서 중국을 찾아가는 이유는 하나죠. 그 나라에서 뭔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14억 인구의 소비력 자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독일 총리가 찾아갔을 때도 정치적으로 우리 진영에 서는 건 어떨까? 뭐 이렇게 시진핑이 물어봤더니,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예,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던 중국 쪽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규제 자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규제가 나온다면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전에 좀 뭐 중국 때문에 피해를 봤던 종목군들은 조금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일단 단기 추세가 좀 돌파는 했는 상태니까 오늘 물론 좀 눌리고는 있지만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합니다. 에코프로 BM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LNF 반등하네요. LNF 반등은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원래 얘가 굉장히 완만한, 강동이 핥으면 안 돼요. 자, 우리 강동이가 발을 하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지금 저항선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이죠? 보인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항선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걸 신규로 지금 공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해 드릴 때 종목 공략은 처음으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타이밍입니다. 종목 공략은 처음으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타이밍.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추세선을 처음으로 그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추세선을 처음으로 그을 수 있는 타이밍. 그 타이밍이 우리 주식쟁이들이 주식을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걸 처음 이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조금 느려 보이긴 한데, 느려 보여도 그때 하신 게 나아요. 낫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뭐 40 정도 놓고 볼까요? 40 정도 놓고 보면 일봉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이 있죠. 마지막에 일봉상으로 떨어지는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돌파했죠. 돌파하자마자 거래 터지면서 도지다, 그쵸? 뭐죠? 멈춘 거죠. 일단 여기서는 일단 멈춰주시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돌파를 했어요. 음봉 떨어지지만 쫀다 쫄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 떨어졌던 캔들의 저점만 깨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주가 가죠. 예, 처음에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그 타이밍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놓친다라고 하더라도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을 일단 보게 되면 이걸 눈을 틔우는 거예요. 나랑 하면서. 컬? 알겠다 1번. 나랑 하면서 내용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은 그냥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때문에 호재고 이 종목은 뭘 하고 이건 상식이고 그냥 상식이고 그리고 사실 그걸 모른다고 돈을 못 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단순한 이유들 때문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게 분석을 잘할까요?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는 게 분석을 잘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쪽에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은 이 종목이다 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분리막이 어떻고 뭐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가 향후의 성장이 어떻고 지금 히토류가 어떻고 뭐부터 양극재, 음극재가 어떻고 뭐 전체 자동차,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게 증가를 하기 그걸 갖다가 누가 분석을 해줘요? 애널이 분석을 하죠. 애널이 분석을 하고 누가 삽니까? 펀드 매니저가 매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애널만큼 분석을 할 수 있을까? 분석을 저는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깨놓고 지금 공부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정비를 뭐 한 10년 하신 분, 15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음식을 10년 만드신 분, 20년 만드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제 뭐 하선정 요리집을 이제 보고 그걸 아니면 백선생 요리를 이제 보면서 그거 동영상 한 두세 개 보고 난 다음에 그 백종원만큼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솔직히 깨놓고 분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이거는 내 뭐라고 그럴까요? 내 기분 좋은 거죠. 내 기분 좋은 거죠.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하고 펀드 매니저가 사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매수가 유입되는 지금 보시면 그 펀드 매니저가 사는 게 누군가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요렇게 되면 그냥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그냥 하면 돼요. 하면 그냥 수익 납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인드의 싸움이라서 제가 하는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익 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지금은 저는 별로입니다. 지금은 장항선 근처까지 올라와 있고 돌파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닌 것 같죠? 자, 그 외에 또 거래가 동반되는 종목군들 계속 찾아볼까요? 메디톡스가 갑자기 거래가 동반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메디톡스가 갑자기 거래가 동반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메디톡스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면은 위에서 종목이 엄청 많아요. 시장 안에서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보는 순간 뭐 가슴이 어떻게 떨렸니? 뭐 주식 투자 25년 만에 이런 가슴 떨림은 처음입니다. 물량 절대 부족.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뭐 이런 길을 팔랑팔랑하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아니야. 종목 엄청 많아요. 웨이톡스도 어제 타이밍 떴죠, 그렇죠? 똑같은 건죠. 눈을 틔워요, 눈을 틔우면 답이 보여요. 어제 일단은 한 번 줬고 오늘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들은 이제 매매를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니까 전체 추세를 일단 보고 전체 추세를 넘어서는 그때부터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메디톡스도 일단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간에 한번 꼬였죠. 회사가 꼬여가지고 바보가 됐는데 개별적으로는 한번 타이밍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영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고 삼강 MMT는 드디어 도네요. 삼강 MMT는 오늘 드디어 돕니다. 풍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회사는 저는 삼강 MMT라고 생각을 해요. 삼강 MMT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안 줬죠. 계속 하락을 했으니까 계속 주장창 하락을 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안 줬는데 오늘 일단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안 좋아서 지금 약간 좀 찝찝하긴 한데 시장이 좀 찝찝하긴 한데 해야 되는 애들은 좀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관심 가지시고 보시고 이탈가 잘 잡으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요즘에 그냥 전기를 지금 쓰는 정도만 하더라도 여름이 되면 전기 대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맞잖아요. 전기 대란, 뭐 전기가 부족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뭐 만약에 전기차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고 하면 전기는 당연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냥 생각을 해도 그 전기를 갖다가 가장 지금 만들어진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 우리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일단 될 거고, 그거 말고도 일단은 뭐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될 거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답은 대충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요거는 우리 콩유맘님이 발굴한 종목인데, 그쵸? 콩유맘님 그렇다 1번. 우리 회원들이 드디어 종목도 잘 발굴합니다. 이제 내혼차해도 되네? 그쵸? 내혼차해도 되네? 1년 몇 개월 만에 이제 내혼차해도 되네? 뭐 이런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요때가 매수 타이밍이 떴죠. 그렇죠? 요때 매수 타이밍이 떴어요. 그래서 방송 중에 대표님 크레시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일 동안 시장은 뭐 그러고 있는데 열심히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죠. 여기 이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일단은 보셔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의 성장은 나의 기쁨. 그렇죠? 자, 그 외에도 일단은 시장 안에서 거래가 동반되는 종목, 갑자기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고 파라다이스 올라오네요. 파라다이스 올라옵니다. 왜 이러냐 오늘? 파라다이스는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들어오는 고객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올해는 드디어 실적을 턴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어드리는 추세는 파라다이스는,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추세가 아니네요. 추세선 끊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배우면 돼요. 처음부터 배우면 됩니다. 처음부터 배우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선 끊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제대로 한번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혼자서 우리 방금 이제 콩유맘님처럼 방금 우리 다른 회원분들처럼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해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채널 안에서 반등이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채널 안에서 반등이니까 채널 아예 다 떼어놓고 할까요? 지금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지는 않은데 채널을 다 떼어놓고 난 다음에 해보는 걸로 채널을 완전히 다 떼어놓고 안착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그때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채팅창에 일단은 파라다이스는 일단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요. 내 마음을 잊지 말아요. 파라다이스를 잊지 말아요. 이게 중국이 지금 완전히 공산당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무슨 생각이 많이 있었냐 하면 올가을엔 파라다이스, 올겨울엔 파라다이스 뭐 이렇게 되나? 전 마카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 사실은 마카오가 어떻게 될 거냐. 마카오가 막히고 홍콩이 막히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카지노 좀 땡기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는 거죠. 이해가 딸려.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될 거냐? 한국밖에 없어요. 갈 데가 한국밖에 없네. 이렇게 되죠. 편한 나라, 그렇죠? 누구나 가고 싶어요 하는 한국,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종목들 움직이는 걸 좀 보니까 좀 몰려서 가는 쪽은 지금은 약간 풍력적으로 조금 몰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는 있는 그러한 상태 일단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일단은 기억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해두시기 바라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걱정을 하긴 했는데 저는 강원랜드에서 한번 해봤는데 강원랜드가 무섭던데,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완전히 단타 하시는 분들의 눈보다도 무서워요. 블랙잭 한번 하러 갔다가 할 줄 모르면서 블랙잭 하러 갔다가 한번 개욕을 먹은 적이 있어서 뭐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특징주하고 한번 다 체크는 했습니다. 체크는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잘 이용하셔가지고 시장 대응을 해주시고, 시장이 지금 저항선 근처에 있긴 합니다. 지금 코스닥이 좀 살아나고는 있는데 거래소는 이미 저항선 근처에 와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여기서는 꺾이면은 현금화할 수도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꺾이면은 꺾이는 타이밍 자체를 우리 예전에 계속 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9월 달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현금화 타이밍을 드렸어요. 요때 한번 현금화 타이밍, 요때 드렸죠. 요때 한번 현금화 타이밍 드리고, 요때 현금화 타이밍 드리고, 그 다음에 요때도 현금화 타이밍 한번 드리고, 요때도 현금화 타이밍 한번 드리고, 요때도 현금화 타이밍을 한번 드렸는데, 이번에도 현금화를 하는 타이밍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몰라요. 오케이? 아직 모릅니다. 굳이 이게 막 뻗어 올라갈 건데 현금화를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 2번. 맞잖아. 뻗어 올라갈 건데 현금화를 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일단은 뭐, 보긴 봅니다. 근데,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해요.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하다가, 이게 현금화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원 정규 방송을 통해서 먼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 갑니다. 콜? 알겠다라고 하신 분들 화이팅 한번 쳐주시고.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TV 공방이 있습니다. 공방이 있으니까 한국경제TV 와운을 통해서 이번 주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공방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같이 한번 방송, 이거는 종일 방송하는 거니까 그때 들어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고요. 계속해서 회원 방송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